의자 밑 구석구석 호기심도 참 많다 했더니 한강이 따뜻한 난로와 군고구마가 탐이 나는 모양. 폴리도 고구마 얻어먹으러 왔구나 했는데 한강이 옆에 찰싹. 바닥에서 기어다녀. 대답하네. 네. 폴리는 군고구마보다 한강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한강이는 냥냥 펀치를 한강이 바라기가 된 폴리. 언뜻 봐선 폴리의 짝사랑 같지만 사실 둘은 1년 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운명처럼 단짝이 됐답니다. 한강이가 아플 때도 그 곁을 지켰다는 폴리. 폴리 지금 죽은 줄 알고. 폴리, 저기 기다려. 폴리, 아니 살아있어. 한강이가 예전 같지 않아 폴리 영 섭섭하지만 그래도 늘 한강이 곁을 지킨답니다.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게. 한강이가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서로 술래잡기를 못하니까 폴리가 주둥이로 한강이 왜 안 움직여? 그래서 한 번씩 뒤집거든. 빠르게 막 진짜 여기 놀이터처럼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는 막 기어다니고 의자에 이렇게 다리 걸리고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폴리는 그저 한강이랑 놀고 싶을 뿐이지만 한강이의 몸이 맘대로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대체 한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멀리서 고양이 소리가 아기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갈까 그러다가 그 뭐 소리가 좀 무슨 예사롭지 않고 약간 살려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구슬프기에 보통 야옹 야옹이면 아우 약간 이런 맞아요. 딱 식으로. 이랬어요. 덩치 큰 게 폴리 롤리 사이에도 기죽지 않고 온 마당을 휩쓸 만큼 건강했던 녀석. 집사와 함께하는 사냥놀이에도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는데 여기 마당 앞에 풀숲에 쓰러져 있는 한강이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걔가 저를 봤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눈만 떠 있고 몸이 굳어가지고 만져보니까 온몸이 차가워요. 얘가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차에 치인 건지 무언가의 해코지라도 당했는지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들었답니다. 하지만 집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마사지를 하는 노력으로 한강이는 앞다리로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혼자 물도 찾아서 마시게 됐습니다. 이거를 더 넓혀요. 잠깐만. 단단히 한강이의 가슴줄을 매는 집사들. 이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니 집사님들 대체 지금 한강이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 게다가 가슴줄을 삼각대에 연결하기까지. 그런데 우와 한강이가 지금 네 다리로 걷는 거 맞죠?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놀라운 광경입니다. 힘 줘봐. 집사님 이런 방법은 어쩌다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어다니는 게 너무 습관돼서 본인이 뭐 뒷다리 힘쓸 기회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은 먹이를 획득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이제 껌이다. 아이고 한강이 잘하네. 기특하다. 이제 본업을 시작하는 집사들. 폴리다. 한강이도 동행하는데요. 혼자 두면 외롭고 심심할까 봐 녀석을 늘 작업실에 데려온답니다. 오케이. 다리 잡아. 집사가 잠시도 녀석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 내보내서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치고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아니면 그 집에 안 돌아오던 그날 밤에 더 찾아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 엄마 옆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한강이.
밖이 궁금하다. 그런데 마당에서 난데없이 수레를 핥기 시작하는 폴리. 아이고 지지야 지지. 집사님 얘 왜 이러는 거예요? 폴리가 생각이 깊어서 아 내가 고양이 아프니까 술에 끌어줘야지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같이 걷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폴리가 수레를 끄나요? 놀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뒷자리의 주인공은 엥? 살다 난 수레 타는 양이 처음 본다. 가자 빨리. 호기심으로 태워본 것이 시작. 이젠 폴리가 제법 늠름하게 한강이 다리 노릇을 해준답니다. 내가 걷는 것 같다오. 폴리 고마워. 아 폴리 착하다. 옳지 폴리 잘한다. 사실 폴리가 끄는 수레를 탈 때 기분이 가장 좋아진다는 한강이. 폴리 형 많이 고마워. 폴리 자꾸 응원해줘야지 폴리가. 폴리 고마워. 아 폴리 착하다. 간병도 좀 즐겁게 우리도 일상생활 하면서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지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나오자. 다음 날 아침. 집사들이 오늘따라 좀 분주한데요. 연신 붙이고 자르고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시나요? 한강이 바깥에서도 재활 운동할 수 있게 레일을 만들어보려고요. 사실 집사들은 금속 조각가로 활동 중인 금손 중의 금손. 한강이를 위해 그 실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은 처음인데 한강이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야 이거 생각보다 멋지다. 그런데 한강아 어디 가니? 그쪽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지. 아구구구 아직 새로운 기구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나가! 역시 간식만한 게 없네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봄엔 야외 운동도 문제 없겠어요. 그쵸 집사님들? 나 걷는 거 보고 있냐?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아, 옛날에는 어디 나갔다 오면 창가에 딱 서가지고 들어온 거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왔어?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 생각 나네요. 그렇지. 한강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화장실에서 한강이를 주무르기 시작하는 엄마 집사.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 오줌도 같이 쌓여요. 아, 그러니까 한강이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군요. 매일 씻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깨끗하게 해줄게. 요 정도만 할까? 그나마 물속에선 얌전한 편이지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살려줘. 이렇게 몸에 손만 대면 깨물기 때문인데요. 그래? 한강아 왜 자꾸 그래. 엄마 집사 손 아야 하겠다. 결국 고통을 참고 먹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흉터가 다 한강이가 물어서 생긴 흉터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매끈한 피부였는데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녀석을 다치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성질 좀 죽여주면 좋으련만. 그래도 기저귀 고정을 위해 옷만 입으면 끝. 그런데 뭔가 하나? 어디서 폴폴 풍겨오는 불길한 냄새. 뭔가 한다 또. 기저귀 갈좀. 기저귀 간지 5분도 안 됐는데. 그죠? 이러니까 기저귀값이 많이 나와요. 아 정말. 이게 시원하게 자기가 못 보니까 밀려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가 힘 준다고 누는 게 아니고
밀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한강인 24시간 기저귀 신세입니다. 갑자기 옷 입힌다니까 똥 싸버리러. 향이 하나. 옷 입히지 마. 아이고 한강이 너도 얼마나 불편하겠니. 기저귀가 정말 싫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도 엄마 집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관절이 굳은 것 같아서. 한강이와 집사의 짐을 덜어줄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어김없이 먼 길을 찾아온 미아홍철.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게 안겨 있어가지고 오 사람을 좋아해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그냥 턱을 턱하니 맡기는 경우는 감동인데? 이렇게 맞이해 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뭔가 자신감 넘치고 되게 뚜렷하게 뭔가 겁내하는 거 없이 네. 근데 특히나 또 뭐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이런 성격이면 정말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한강이 다리 상태를 살피는 미아홍철. 왼쪽은 반응이 거의 없고 통증 반응은 있네요. 오른쪽 다리가 더 신경이 많이 살아있네요. 그래요? 네? 신경이 살아있다고요? 오른쪽은 잡아당기는 것까지 되잖아요. 고양이들은 다리 3개로도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우측 뒷다리 쪽이 그래도 근육량이 좀 늘어나고 움직이는 부분이 더 개선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세 다리로 걷는 게 가능하답니다. 집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새로 만든 운동기구도 효과 만점이라네요. 미안해. 꼬리 쪽 근육 만들어. 네. 오, 그래. 좋아. 조금 더 오자. 뒷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펴서 다시 딛는 모습. 근데 보면 그래도 뒷다리가 이렇게 끌려왔다가 그래도 다시 자기 정 자세를 돌아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더 좀 긍정적인 요소기는 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운동시켜 주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시간은 몇 시간으로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제가 봐서는 결국은 한강이가 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고 즐길 수 있냐의 부분인데 실증 내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바빠지겠어요. 한강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런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한강이 기저귀 가는 게 매번 전쟁입니다. 옷 입을 때 좀 짜증내요, 이렇게? 네. 기저귀랑 어디? 답답하죠, 아무래도. 익숙한 게 아니니까. 보통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것들 하고 나면 자기도 약간 분풀이, 방향전환 공격성으로 나 짜증났다라는 거 저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정말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뭐 짜증나면 막 엄마한테 가서 뭐 아빠한테 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의 약간 투정 정도로 보시면. 그리고 또 깨문 다음에 자기가 미안한지 거기 또 핥아줘요 또. 그냥 옷 입고 기저귀 하고 나서 그냥 루틴으로 주는 간식을 한 가지 정도 정해두시면 좀 더 좋아요. 아이들 소아과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뭐 사탕 하나, 뭐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먹듯이 그 정도는 좀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죠. 야 똥 쌌다. 진짜? 한강이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저귀를 안 쓸 수 없는데요. 사실 집사들 역시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한강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척추신경 쪽의 어떤 손상이 가장 의심이 돼요.
자기가 배변 배뇨를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옆에서 압박을 하면서 뭐 압박 배뇨, 압박 배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지 뭔가 이게 쭉쭉 밖에 밀려 나오는 뭔가 완벽하게 배뇨를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미아홍철이 고양이 배변 배뇨의 정석을 가르쳐 준다고. 배를 네. 감싸쥐면서 한 손은 여기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받쳐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지는 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방광인데 이렇게 잡고 조금 더 눌러주면 어머. 소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머 한강아, 너 소변 마려웠구나.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생각보다 참 많네요. 방광을 만졌던 부분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그쪽에 이제 변이 차 있으면 결장부에서 변이 만져져요. D라는 게 허리 쪽. 네, 여기는 허리 근처까지. 네. 그래서 변이 차 있으면 거기 변이 똑똑똑 만져지는데 지금은 없어요. 변이 거기 이렇게 만져지는 게 없어서 네, 방광만 딱 비우면 진짜 많이 나온다. 네.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쌌다. 하루에 2번 이렇게 확실하게 다 내용물을 다 비워주시면 안 채워주셔도 다 비우고 나서 한두 시간은 소변 안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런데 한강이에게 단짝이 있어요. 한강이가 잘해주지 않아도 늘 곁을 지키는 폴리. 고양이와 개가 이런 우정을 쌓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폴리는 되게 듬직한 남자친구 같아요. 진짜 듬직하다. 어떻게 보면은 폴리가 그걸 많이 받아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새끼 고양이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사람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고양이도 좋고 별로 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되게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반대로 폴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개체고 새로운 종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귀찮게 했을 거고 보나마나 한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봐준 거죠.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둘의 관계 형성은 제가 봐서는 폴리의 공이 한 80%. 많이 받아들여주고 많이 참아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폴리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는 친구인데요. 다른 길고양이가 작업실로 오면은 폴리가 쫓아내요. 쫓아가든지 짖어서 쫓아낸다든지. 그렇죠. 분명히 이제 딱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동료라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가. 폴리 멋지다. 사실 집사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한강이가 밖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폴리와 수레를 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데요. 미아홍철의 눈에는 어떨까요? 근데 폴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하네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보더컬리가 뭐 워킹독이라며.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일이랑 임무가 자기한테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집 지키는 거랑. 뭔가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사고뭉치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소모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그럼 이 수레를 네. 한강이가 이제 타는 건가요? 네, 이렇게 바구니를 안에 넣어서. 아, 이렇게 여기 안전벨트만 추가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네스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옆에 떨어지지 않게 고리 연결만 좀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전벨트는 안 했었는데. 네, 그거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벨트는 필수. 꾹꾹이 안다. 그렇게 즐기나 봐요, 자체가. 네. 속도도 너무 빠르지가 않아요. 네, 딱 이 정도 속도로 그리고 가다가 저희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제가 고부해한 보람이 있네요. 이런 광경도 보고 와. 모두가 행복한 산책 시간이네요. 뭔가 집에서 뭔가 활동성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이런 게 되게 답답했을 텐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채워지고 있네요. 야, 근데 결국 그걸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폴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야 너무 둘 우정이 최고의 의지. 네 진짜 보기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택시비는 항상 한강이가 따로 지불하나요? 한강이 간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폴리 기사님 참 잘했어요. 어머 어쩜 얌전하기도 해라. 혜리야, 너 좋아하는 거잖아. 이 댁은 그 흔한 먹이 쟁탈전도 없다네요. 그런데 어떡해. 대마왕이다, 대마왕.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돼지? 대마왕. 도망가, 도망가, 빨리 먹고. 거침없이 양이들의 간식을 흡입하고 애들 거 다 뺏어 먹어. 에이, 에이. 그만, 그만. 양이들 사이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댁의 터줏대감. 미니피그라고 하기엔 조금 큰 꿀떡입니다. 양이들 간식으론 꿀떡이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꿀떡이 얌냐. 꿀떡이의 먹방 타임. 먹어. 돼지가 당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얘. 웃는 얼굴과 앙증맞은 몸매가 포인트였다는 꿀떡이는 한때 잘 나가는 패션 모델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꿀떡꿀떡 돼지. 얼굴이 내 얼굴만 해. 뭐 없어. 이거 물 먹을 건데 네가. 난 늘 배가 고프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아우 이거 됐어 끝. 배를 두둑히 채운 뒤엔 몸이 노곤노곤해진 꿀떡이. 집사의 특급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마해 주는 거예요. 안마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시원하다. 더 해줘라 집사야. 그런데 네가 왜 거기 올라가?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 돼지 위에 고양이라뇨. 보고도 믿기지 않는 요상한 조합. 사실 구리와 꿀떡이는 서로 찰싹 붙어있는 게 일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케미가 탄생한 걸까요? 구리는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꿀떡이를. 그동안 젤리, 하리, 베리는 다 무서워했는데 둘이 꼭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친해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호기심 많던 악갱이 시절. 잠자는 꿀떡이 코를 건드린 게 시작이었는데요. 고양이와 털끝 한 번 안 스쳐본 꿀떡이.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어느새 구리에게 마음을 열었답니다. 너무 거칠거칠하다.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구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엔 언제나 꿀떡이가 있는데요. 구리야, 그렇게 꿀떡이가 좋니? 어라? 그런데 꿀떡아, 밥 먹다 어딜 그리 급히 가니? 했는데 꿀떡이가 향한 곳은 바로 화장실. 먹은 게 많다 보니 비울 것도 많겠죠. 거실에다 넣을 줄 알았더니 화장실로 가시는데요? 화장실에서 만나요. 꿀떡이가 시원하게 볼일을 볼 동안 어김없이 곁을 지키는 구리. 껌딱지가 따로 없죠? 구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꿀떡이도 기다렸다는 듯 옆에 기대는데요. 꿀떡이가 가끔 집사와 시간을 보낼 때도 구리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그 뒤를 졸졸졸.
문이라도 닫히면 망연자실 그 자체. 열리지 않는 문을 붙잡아도 보고 밀어도 보고 오매불망 꿀떡이만 기다리다 망부성냥이 된 구리. 꿀떡아, 나 계속 기다린다옹. 기다리는 양이에게 복이 있나니 꿀떡이가 나온 뒤 구리맘이 편해졌나 봅니다. 꿈에서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보이는 둘. 돼지 아니 꿀떡이 꿈꾸렴.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달달하게 꿀 떨어지는 하루를 시작한 둘. 유별나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셀리, 밥 먹자. 일로 와. 맘마. 다 들어가. 언니가 들어가야지. 다른 양이들은 일찍 아침 식사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는 어디 갔죠? 역시 꿀떡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군요. 우리 너 밥보다 내가 더 좋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잘못 본 건가? 자리를 옮겨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꿀떡이 바라기 구리가 변한 걸까요? 나 떨고 있냐? 눈치 보던 꿀떡이가 슬쩍 옆에 누워보지만 구리는 팽! 어젯밤에 둘이 무슨 일 있었니? 쌀쌀한 구리의 반응에 꿀떡이 상심이 큽니다. 나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구리 꿀떡이를 본체 만 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게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구리야 왜 그러니? 원래 양이의 마음은 변하는 거다. 사냥놀이에 푹 빠져 이제 꿀떡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구리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꿀떡이 괜한 심술도 부려보지만 돌아오는 건 무반응. 이런 구리 너무 낯설다. 꿀떡이 단단히 삐쳤습니다. 나 화났다 꿀. 그나저나 구리야, 너는 꿀떡이 질색하더니 또 왜 그러니? 결국 꿀떡이 대폭발. 나 삐뚤어질 테다. 다른 고양이까지 위협하는데요. 구리에게도 가차 없습니다. 애먼 제작진에게 화풀이하는 꿀떡이. 비상! 꿀떡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잽싸게 피신하는 양이들. 나도 데려가라옹. 최대한 멀리 높이 피신한 양이들. 행여나 화가 난 꿀떡이가 올까봐 겁을 잔뜩 먹었는데요. 그때 정막을 깨고 꿀떡이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리 나와라. 꿀떡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붕대로 다 동여매놨어요. 펜스를 뚫은 전력이 있는 꿀떡이. 그래서 일단 단단히 양이들과 꿀떡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국으로 치달은 구리와 꿀떡이의 사이. 그 간격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꼬인 실타래를 풀러 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아이고 돼지가 있네요. 돼지가 꿀떡이에요? 이 아이가 놀랐는데 꿀떡이가? 네, 좀 귀가 엄청 서버렸네요. 일단 간식으로 두 녀석의 마음을 녹이는 야옹신. 쌤 마음에 든다. 시작이 좋은데요? 선생님, 구리랑 꿀떡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가 왜냐면 고양이를 부탁해 네. 한 번도 돼지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거야. 갑자기 웬 고양이와 돼지일까. 돼지와 고양이의 사랑, 전쟁. 선생님도 처음 보시죠?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아마 물론 돼지랑 미니피그랑 고양이가 같이 사는 집도 없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0가구 중에 한 가구 있을까 말까? 뭐 1000분의 1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꿀떡이는 구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꿀떡이는 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리보다 꿀떡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리보다 꿀떡이가 구리를 좋아한다? 네. 잘 지내요? 애들이랑? 잘 그치? 지내기는 하는데 꿀떡이가 이제 가끔 고양이들을 물려고 해코지 할 때가 있어서 네.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구리의 변심에 폭주하는 꿀떡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집사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귀찮게 안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꿀떡이가 관심 갖는다고 돌진하거나 좀 미니피그라고 하더라도 돼지는 돼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지금 얘가 30kg? 35kg? 35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수. 그래서 얘를 조금 진정하고 그다음에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꿀떡이가 말을 잘 들을지 야옹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건데요. 교육할 때 얘네들은 코를 안 쓰기 때문에 꿀떡하고 여기를 터치 교육을 하세요. 코로? 예를 들면 꿀떡 코 터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밑을 보죠. 밑에도 좋기 때문에. 2년 만에 처음으로 꿀떡이를 교육해보는 집사. 아직은 좀 서투른데요. 야옹신의 코치를 받아라.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꿀떡이도 한껏 신나합니다. 비슷한 자세를 만들어 지금 이렇게 고양이가 있더라도 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때도 칭찬을 더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돌진하거나 이런 것들 제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앉아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구리의 행동이 왜 변한 걸까요? 녀석의 속마음은 뭘까요? 보통 구리가 어렸을 때 꿀떡이 품을 찾았던 거는 어린 고양이들이 아직 유아기적인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 고양이 품이 좀 그리워서 꿀떡이한테 다가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구리가 이제 7개월, 8개월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사춘기, 양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서 이제 포근한 품보다 이제 독립적으로 놀고 싶고 혼자만 시간도 갖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양이들과 꿀떡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일. 보면은 고양이가 4마리죠 지금. 4마리인데 이런 공간은 제 생각에는 좀 배치를 밖으로 하는 게 좋고. 야옹신의 특급 솔루션. 양이들과 꿀떡이의 생활 공간을 합치라는 건데요. 아니, 같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고양이들 먼저 캣타워에 입성해 봅니다.
공간 분리로 인해서 고양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요. 좀 탁 트인 거실에다가 캣타워를 조금 옮겨주고 고양이들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들이 공간에 대한 일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꿀떡이도 이제 고양이들과 차단되었다는 느낌이 없고, 꿀떡이는 이제 2차원적으로 생활하고 고양이들은 3차원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2차원, 3차원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이들은 탁 트인 창이 마음에 드는 듯. 그렇다면 꿀떡이는 뭔가 녀석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죠? 눈만 마주쳐도 공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각자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주인공 심순이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심순이의 하루는 라떼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라떼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바로 라떼를 찾아 나선 심순이. 오빠야가 어디 갔다냥? 하이, 찾았다. 이제 시작이다. 온몸으로 애교 뿜뿜. 오빠야, 나랑 놀아 주라. 라떼가 지그시 심순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곤 얼렐레 둘이 뭐 하는 거니? 라떼 오빠가 가는 길이라면 심순이는 지구 끝까지 따라갈 기세. 쉴 틈 없이 구애 작전을 펼치는 심순. 그리고 비비고. 아이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사랑에 빠지면 약도 없다는데 심순이 운석 라떼한테 단단히 빠졌습니다. 라떼가 앉아있으면 심순이가 와서 애교 피우고 이런 거는 많죠. 정말 좋아요. 심순이가 라떼를 거의 사랑한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심순이는 라떼한테만 애교쟁이, 집사의 손길은 no. 아이고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어렵다 보니 집사들 영 서운한 게 아닙니다. 번팅이나 러빙 그런 거 있죠. 뭐 번팅이라고 그러죠. 비비는 게. 그런 거를 한 번도 해준 적 없거든요. 심돌이한테도 하는 걸 못 봤는데 라떼한테만 유독 그냥 하면서 꼬리 부르르 떨면서 막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남동생 심돌이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다가오기 무섭게 냥냥 펀치를 날리는데요. 심순아, 동생한테 왜 그래? 눈치 없는 심돌이 녀석은 또 놀자고 졸라보지만 심순이는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 누나야, 나랑도 놀아주라. 한편 아빠 집사와 딸 집사가 탐스럽게 익은 매실을 따느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심순이는 요즘 말로 안물, 앙궁 전혀 관심 없습니다. 녀석의 레이더는 오직 라떼에게만 집중. 그런데 심순이의 순애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마, 라떼가 다 뺏어 먹고 있어. 사실 언제부턴가 라떼에게 심순이는 밥을 양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냥이들의 최애 습식 간식까지도 모조리 다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맨날 아쉬워요. 엥?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아이, 피할 법도 한데. 심순이는 라떼가 뭘 하든 다 좋은가 봅니다. 게다가요, 놀라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심순이가 라떼를 따라 마킹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심순이 너 다리 들고 쉬어하는 거니? 아유,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이제는 털도 함께 텁니다. 오빠야, 나 귀엽다냥? 나 예쁘다냥? 심순이의 사랑은 늘 직진. 심순아, 라떼가 그렇게 좋니? 오빠야, 눈, 코, 입 다 좋아요. 라떼와 심순이의 이 기묘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박스가 빈 박스 하나 그 있었는데 그 종이 박스
거기 보니까 3마리가 있더라고, 새끼가. 그래서 먹이를 주고 했는데 주다 보니까 어미하고 한 마리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사라져버리고 외출해버리고. 어미에게 버려진 심순이와 심돌이 남매. 새끼냥이었던 녀석들에게 2살 많은 라떼가 먼저 다가왔고 어느 날부턴가 라떼와 심순이 관계가 조금씩 특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오빠와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 그 라떼는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가끔은 또 큰 오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또 막내 동생은 애교도 피우고 그런 느낌. 네. 라떼의 세상에 운명처럼 들어온 사랑, 아니 심순.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건 사실 심순이가 아닌 라떼였습니다. 라떼야. 라떼. 심순이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다는 라떼. 농장을 묵묵히 지키던 라떼가 제대로 바람이 난 것. 심순이의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심순아 위험해. 얼른 내려와. 24시간 그 뒤만 졸졸 심순이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만 좀 따라다녀라. 라떼의 끈질긴 구애 끝에 심순이 역시 서서히 마음 문을 열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라떼가 다른 개들과 달리 고양이면 다 좋아하는 걸까요? 라떼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윤석. 바로 심순이 남동생 심돌인데요. 앞뒤 재지 않고 곧장 심돌이를 향해 뛰어가는 라떼. 그런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라떼야. 집사의 만류에 그만두나 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라떼 하지 마. 심돌이가 싫어하잖아. 이 형아는 우리 누나만 좋아한다옹. 도망가야겠다옹. 싫어하거나 말거나 심돌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라떼에겐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들은 심돌이와 라떼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심돌이가 정말 싫어서 그러는 건지 처음엔 놀다가 한 끝에는 항상 심돌이가 귀찮아서 도망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심순이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심돌이에게 왜 이리 심술맞은 건지. 라떼는 늘 심돌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두 녀석 모두에게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라떼만 바라보는 심순이, 심순이만 좋아하는 라떼. 둘의 사랑으로 피해를 보는 건 심돌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떼, 야 라떼야. 둘이 꽁냥꽁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잡아봐라. 심순이와 라떼가 온 밭을 휘젓고 다니는 통에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고 씨를 뿌려놓아도 싹 트는 걸 보기 힘들답니다. 발화가 되기 전에 라떼하고 심순이하고 심돌이하고 뛰어놀면서 이게 발화가 어떻게 잘 되지 않도록 자꾸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 발자국이 자체가 전부 다 그 흔적인데. 결국 잠시 라떼만이라도 견사에 넣어두기로 했는데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조금 있다 심순이랑 콩밭에 놀러 가기로 했단 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놀이에 푹 빠진 녀석. 애절하다, 애절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심순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네요. 오빠 꺼내주라옹. 문 열어주라옹. 그 누가 녀석들을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때 라떼야, 이리 와. 아하! 개구멍을 통해 견사 밖으로 탈출을 감행한 라떼. 녀석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시나 심순이 옆자리. 심순아, 까꿍. 오빠 왔다. 아우 귀여워.
그렇게 이어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 아이고,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보고 싶었죠요? 심순아, 우리 사랑 영원하자. 그런데 둘의 사랑의 부작용 중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풀을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라떼. 따라쟁이 심순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라떼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 심순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아니나 다를까 개거품을 물고 토하는 심순. 아, 이거 이대로 보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침을 흘리네? 침인가 물인가? 심순아. 입은 자꾸 움직이고 이거 뭐. 한껏 예민해진 심순. 혹시나 얘네가 뭐 잘못된 걸 먹어서 아픈데 제대로 치료 못 해주거나 그럴까 봐. 그건 좀 걱정돼요. 아픈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집사 고민이 늘어갑니다. 속이 계속 울렁울렁하고 눕고 싶다. 가끔은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안전하게 또 사이좋게 또 원하는 데 뛰어놀 수 있게 가고 싶은 곳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서 밥 먹고 서희 어울려가지고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를 따라하는 심순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멀리 깊은 농장에 특별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이 언어 영역 만점 소유자, 양이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자.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가요? 예. 우리 농양치킨이 라떼입니다. 라떼. 아, 이름 너무 귀엽다. 낯선 사람한테 바로 짓네요. 예. 오, 근데 또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오, 라떼 있고 그리고 고양이 2마리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따라오세요. 심순이를 만나러 출발. 그리고 심순이의 단짝 라떼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심순이 요 녀석, 거기에 언제 숨어 있었어? 미야옹 철았지 반갑다. 심순아, 간식 먹어볼까?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간식 앞에서 무장해제. 코터치. 옳지. 이야, 코터치까지. 선생님, 우리 심순이 똑똑하죠? 훨씬 성격은 오히려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좀 간이 크다라고 저희 가족끼리 맞아요. 훨씬 호전적인 성향이어가지고 네. 지금 저도 처음 봤는데도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간식도 받아 먹고. 밥을 한 번만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지금 하루에 한 번 주시는 네, 거죠? 많이 이렇게 담아놓고. 근데 지금 심순이 기본 체형은 네. 되게 너무 살찌지 않은 적당한 체형이고요. 그리고 털에 윤기 흐르는 것도 되게 좋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뭐 충분한 양 주고 가시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심돌이는 어떤가요? 확실히 심돌이가 좀 더 겁이 많다. 너무 귀엽다. 근데 심돌이 2대8 가르마구나. 최준머리 했네. 안녕, 귀여운 꼬마 도련님. 그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선생님, 심순이와 라떼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오. 이게 고양이들끼리는 저렇게 하는 행동이 알로 러빙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에서 각각의 페로몬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떼 옆에서 지금 심순이가 바닥에서 지금 막 뒹굴뒹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소셜롤이라고 해서 원래 고양이들끼리 정말 친할 때 같이 놀자, 기분 좋아 이런 뜻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사랑해보단 놀자에 가깝다는 것. 그렇다면 라떼에게만 야옹야옹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고양이들이 보호자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이 울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쭉 빼면서 이제 야옹 소리 하는데 되게 하이톤으로 이렇게 울거든요. 아, 네. 근데 심순이는 이게 사람 보호자한테 뭔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라떼한테 나 좀 보라고. 나 관심 좀 나한테 줘. 아 여기 좀 제발 좀 봐봐.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이렇게 심순이가 라떼한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나요? 네, 라떼한테만 해요. 라떼한테만. 저희한테도 안 하고. 아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네, 네. 정말 새끼 고양이일 때 그때 라떼를 봐서 오히려 조금 엄마 고양이처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호자로 오히려 라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미에게 버려졌던 심순이는 엄마와 나누지 못한 사랑을 라떼에게 주고 또 라떼에게 받았던 것. 지금 라떼가 소변 본 자리에 지금 이건 진짜 드문. 이거는 이런 영상은 진짜 희귀한 영상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 행동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고 이제 보는 게 있으면 고양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꼭 엄마 고양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동 모방하듯이 지금도 그 옆에 가가지고 근데 되게 어설프네요. 원래 고양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앞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정말 희귀한 영상이다. 그런데 엄마 사랑을 못 받은 건 심돌이도 마찬가지인데 왜 라떼는 심돌이를 괴롭혔던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 있나요? 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놀이가 맞아요. 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놀이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게 무는 건 아니고 그냥 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앙앙앙 거리면서 레슬링 하듯이 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양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놀래서 이미 다 도망가요. 고양이들 사회에서는 이게 익숙지 않은 놀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싫으면 사방팔방이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지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으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느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떼가 다가서는 순간 바로 막 위협음을 낸다거나 으르렁거리고 하악질하고 아니면 이렇게 몸 자세 낮추고 막 때리려고 할 거예요. 저는 도망가면 라떼가 더 달리기가 빠르니까 어차피 잡힐 거 알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애들이 아니 목숨이 달렸는데 라떼가 그냥 또 누나 보다 또 약간 뭐 나를 귀찮게 하나 보다 이 정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조금 정도가 심하면 야 너 어지간히 해라 그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고양이들은 라떼라서 믿을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그 주변 자리에서 누워있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놀이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라떼랑 심순이가 나 잡아봐라 놀이할 때 심돌이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았답니다. 싫었으면 라떼 옆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거라네요. 라떼는 되게 점잖하게 맞아요. 점잖한 개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있어도 그냥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오히려 고양이들 사회에서 고양이들 생활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거리 유지도 또 해야 될 땐 하고 또 얌전히 있고 흥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궁합이 맞는 거예요. 아 맞다 선생님. 방금 전에 심순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거품을 물었는데 큰일 나는 건 아닌가요? 고양이들이 쓴 약 먹으면 네 맞아요. 그거 본 그러면 적 이렇게 있어요. 거품 흘리거든요. 네. 근데 야생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뭐 개구리라던가 이런 점액 같은 거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쓴맛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쓴맛을 내는 것들. 이제 원래는 야생에서 쓴맛이 나는 거는 대부분 좀 독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양이들도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쓴맛이 나는 게 입에 들어오면 저렇게 침을 막 흘려내는 거예요. 입을 헹궈내는 거죠. 이를테면. 고양이들이 한 이제 2살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뭐 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잡으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거든요. 차츰 나아질 거라지만 심순이는 아직 1살. 그렇다고 마냥 1년 더 시행착오를 겪게 놔둬선 안 된다고 합니다. 곤충 같은 거는 가끔 또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부 기생충 그리고 이제 모기에 의해서 옮기는 심장사상충 이런 거에는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바르는 종합 구충약이 있으니까 강아지 라떼도 그렇고 고양이 심순이 심돌이도 매달 좀 발라주셔야지 그래야지 좀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그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심순이나 심돌이가 아플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왜냐면 또 갑자기 잡거나 그러면은 또 얘네가 날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보호자분과 심돌이, 심순이가 어느 정도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만큼 하루에 같이 좀 접하는 시간이 좀 반복이 돼야지 그래야 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라떼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고양이는 모방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라떼는 보호자분이랑 관계가 되게 좋고 또 옆에 부르기만 해도 옆에 와서 있고 하니까 라떼랑 잘 지내면서 뭐 간식 같은 걸 같이 주거나 하면 훨씬 더 좀 빨리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밥 주기 전에 조금 사냥놀이 한 5분 정도. 근데 그 사냥놀이가 진짜로 상호교감놀이에요. 사람이랑 같이 논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사냥놀이 꼭 잊지 마세요. 솔루션이 끝나고 밥 먹기 전 필수 코스 사냥놀이 하는 시간인데요. 심순이 녀석 라떼랑 놀 때처럼 펄쩍펄쩍 신이 났습니다. 심돌이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매일 살얼음판에 살고 있어요. 석수를 슬쩍 쳐다보더니 격양된 울음소리로 위협하는 방울이. 결국 방울이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울이 와. 와. 뒤로 와. 다가가지 마. 석수도 대응을 해보는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진 방울이의 공격. 방울이 뭔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듯합니다. 다쳤어요? 네. 이거 푸실게요. 우선 석수를 보호한 뒤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 괜찮으세요? 전에는 더 심하게 다쳤어가지고. 심하게 다쳤다고요? 네, 아예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흉해졌거든요. 네, 이때는 지금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긁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제가 중간에 말리다가 이제 흥분을 하니까 저도 이제 몰라보고 제가 물렸는데 응급실 가고 뭐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진짜 눈 깜짝할 새니까 정말 막 위급하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막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상황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안고 있거나 그 강아지 캐리어에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방에 메고 있거나 그렇게 집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활을 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울이. 석수가 나오지 않자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문 앞에 가더니 떡하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초를 서듯 앉아 빈틈을 노리는 녀석. 그래서 석수는 거실로 나가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고민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집안일도 힘들 텐데요. 석수까지 메고 생활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네요. 내려놓는 건 불가능할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갑자기 두 마리가 언제 달려들지를 몰라요. 네? 두 마리요? 네, 한 마리가 원래 더 있는데
얘는 지금 어디 갔지? 책상 밑에 꽁꽁 숨어있던 녀석 발견. 아, 여기 있구나. 아, 얘가 연탄이요. 연탄이. 깜짝 등장 둘째 연탄입니다. 살벌한 방울인 온데간데 없이 고양이 연탄이에겐 누구보다 다정한 모습. 2살 터울의 형제지간이지만 그 흔한 싸움 한 번 없었다고. 물론 질서도 잘 지킵니다. 밥을 먹을 때 형인 방울이가 항상 먼저 먹는데요. 형아가 밥 먹는 동안 묵묵히 바라만 보는 연탄이.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됐죠? 잔물도 위아래가 있다옹. 방울이의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이렇다 보니 방울이의 행동을 연탄이도 따라한다는 건데요. 새 녀석은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걸까요? 고양이 2마리는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키우던 고양이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합사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석수와 둘이서 오붓하게 생활했던 아빠 집사가 결혼을 하면서 한 달 전 고양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집사 집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 그런데 방울이에게는 엄마 집사를 만나기까지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벽지도 많이 물어뜯고 가구들을 이제 막 스크래처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파양을 여러 번 당했다는 방울이.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석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난 방울이 때문에 신혼의 단꿈은 꿈도 못 꾼답니다. 아무것도 안 할게. 근데 이게 딱 진짜 방울이가 자기 마음대로 얘의 기분을 모르니까 때가 되면은 공격할 것 같다 해서 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지만 방울이도 석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부. 갔다. 안녕.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석수와 방울이 공간 분리. 특히 엄마 집사가 혼자 있을 땐 석수는 무조건 안방에, 방울이는 거실에 있게 하는데요. 근데 방울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했는데 문틈으로 석수 발 발견. 석수의 기척이 영 거슬리는 모양인데요. 잠시 문고리를 응시하던 방울이, 그리곤 순식간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석수에게 달려드는데요. 도망치지 못하게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석수에겐 이건 정말 공포의 도가니. 방울이 녀석 석수를 뚫어져라 노려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방울,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왜 여기 있어? 얼른 나가. 얼른 나가. 나가. 다행히 집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글쎄 집사님, 방울이가요 문을 열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뭐 계속 남편도 이제 석수를 안고 방 안에 있었을 때도 바로 열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잠깐 1, 2분이면 되니까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쳤으면 자기가 핥았을 텐데 지금 다친 데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지금 놀래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아빠 집사는 집에 와서도 녀석들이 걱정입니다. 안 싸웠어 얘기 때문에? 다행히 다치지는 않고 둘이 엄청 소리 지르더라고.
너무 그냥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석수가 제일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오빠인데 떨어뜨려 있을 순 없고 얘는 완전 아기 때부터 오빠밖에 몰랐는데 계속 뭐 우리한테 왔다가 엄마 아빠네 갔다가 이러면 얘도 힘들어. 석수의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나온 길. 석수가 이렇게 사교성도 좋고 활발한 아이였다니 집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괜찮아? 얘는? 이제 2살. 여자예요? 네. 그래서 여자면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얘는 남자예요. 네. 아예 못 어울리는 건 아니네요. 네, 잘 어울려요. 잘 뛰어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석수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다는 아빠 집사. 제가 이제 책임지고서 이제 키우겠다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주인한테 갔으면 더 이쁘고 사랑받고 그러고 자랐을 아이인데 그냥 그런 생각 드니까 막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안방에 늘 갇혀 있다시피 사는 석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산책뿐입니다. 그간 집사님들이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방울 이거 내 냄새 좀 맡아봐. 둘이 친해지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냄새는 맡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도 자요. 여기가 원래 석수가 자던 그 쿠션이었는데 좀 친해지게 하려고 따놨었거든요. 근데 석수 오기 전에는 여기서 잘 자더라고요. 응? 석수 밥그릇. 먹으라는 게 아니고 냄새. 그래서 석수 냄새 좀 맡게 하려고 석수 패드를 갖다 놨는데 되게 잘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뭐 스크래쳐도 하고 자기 혼자 냄새도 잘 맡고.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냄새 교환은 틈나는 대로 했고 오늘부터는 시선 교환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울이가 문을 열기는 힘들지 않을까? 효과가 있는 걸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방울이. 그런데 석수를 보자마자 으르렁. 석수는 또 얼어버리고 맙니다. 또 석수에게 있는 대로 레이저를 쏘는 방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울이가 더 위협적으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휴, 석수도 사는 게 참 피곤하겠다. 내려와봐. 석수를 내려놓자마자 머리 끝까지 예민해진 방울이 녀석. 간식 냄새 맡아. 석수는 그저 간식을 먹은 것뿐인데 방울이는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오히려 다시 감시 모드로 들어간 방울이 때문에 석수 입장에서는 박용훈이 창살 없는, 아니 창살 있는 감옥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정말로 둘이 맞짱이라도 뜨면은 제대로 좀 서로 싸우면은 덜 그럴 텐데 항상 얘가 이제 석수가 기죽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맨날 좀 속상해요. 그렇다면 마주보고 밥 먹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방울이가 밥상을 엎어버렸네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방울이가 따라주지 않아 집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이 속상하네요. 좀 속상하기는 해요. 맨날 석수만 좀 당하니까 그 좀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석수한테도 좀 미안하기는 해요. 그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방울이와 석수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요? 집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합사의 신. 냐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나우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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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얘가 석수. 네. 뭔가 눈치를 보는 얼굴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심장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석수가 바닥에 내려가면은 뭐 방울이가 얘한테 공격성을 보인다. 네. 그럼 안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안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녀석들이 지내는 공간을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 여기가 안방. 이렇게 지금 얘는 뚱냥이 편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방울이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네요. 타원형. 얘네도 둘 다 잘 먹는구나. 엄청. 네, 잘 먹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진짜 딱 쉬고 자는 공간이네요. 공간도 파악한 후 집사들과의 상담을 시작합니다. 보호자님이 어떻게 얘네들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거나. 합사를 시도했던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석수와 대면을 하자 역시 방울이의 반응은 영 불편하다입니다. 소리가 약간 긴장도 높아지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울이의 공격성은 예측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왜 방울이는 석수를 공격한 걸까요? 딱 심리는 그거죠. 저 방에 있는데 녹화 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친구. 불편한 짜증나는 친구. 나 뭐 하고 있는데, 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컥벌컥 들어와서 너 뭐해? 라고 하면은 싫어지죠. 그게 다 문 열고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노크도 안 하고. 석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나는 문을 열 의도는 아니었어. 집사들이 합사를 시도할 때 놓친 부분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고양이한테 주된 공간, 그러니까 핵심 공간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편안한 네, 잠을 잘 자는 공간. 네, 네. 아주 중요하죠. 고양이들한테 핵심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자는 곳, 쉬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는 공간, 세 번째는 볼일 보는 공간. 지금 방울이하고 연탄이한테는 이 공간은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게다가 캣타워까지 딱 있는. 그러면 석수는 어디서 지내요? 석수는 보통 어디서 지내요? 안방에서만 지내요? 보호자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주로 여기서 TV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강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아지한테는 보호자가 정말 중요해요. 보호자를 쫓아다녀요. 근데 보호자님이 주로 이 공간에 있으면 얘는 되게 나오고 싶어. 근데 고양이한테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거든. 근데 만약에 석수가 나와서 이 공간을 침해받는다? 침입자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방어적인 공격성이 발동하는 거죠. 지키려는 거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합사를 위해 방울이의 영역에 석수를 데리고 왔던 집사들. 타악질은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방어적인 행동이었네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렇다면 방울이에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이 공간을 아예 그냥 핵심 공간으로 하고, 뭐 석수는 주된 공간이 거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서로 좀 만나는 정도의 느낌. 고양이들 나오고 싶을 때 놀이하거나 이럴 때 같이 뭐 교육하는 정도.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많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저하고 교육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고양이도 교육이 돼야겠지만 합사할 때는 제 생각에는 석수도 고양이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교육이 같이 돼야 돼요. 교육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방울이를 안으려고 하시면은 이게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친 적 있죠? 왜냐면 그게 대상전환 공격성이거든요. 흥분하면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가요. 그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얘한테 못 푸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요. 나 누구시겠어요? 석수, 자,
그렇지? 앉아. 오케이, 잘했어. 이러고 나서 좀 반응 볼게요. 석수는 앉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해. 흥분하지 않는 거.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돼. 석수? 앉아. 앉아. 그렇지. 석수? 석수? 아무것도 아니다. 석수? 이때 방울이가 석수의 근처로 다가가는데요. 최대한 뺄게요, 공간을. 일정 거리를 해서 침범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석수? 앉아. 일정 공간, 1.8m 되는 공간을 유지해주면 쟤는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선 방울이가 갖는 감정은 뭐냐면 뭐 쟤 있어도 괜찮네. 근데 소리가 나면 얘도 긴장하니까 쟤 있어도 나한테 침해하는 애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호자님이 매번 같이 해주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에는 집사가 직접 교육을 해봅니다. 앉아 기다릴 거야 시키세요. 앉아. 기다려. 이름 부르고 앉아야 돼요. 이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앉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파 쪽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혹시나 애가 덤벼드는 상황이 생기면은 시선을 얘를 앉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이걸로 막으셔야 돼요. 담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담요로 고양이를 이렇게 덮어주던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호자님 지금처럼 다쳐요. 합사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들의 꾸준한 노력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첫 번째 핵심 공간을 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석수에게 준다. 그래서 얘들이 굳이 방울이하고 연탄이가 나올 필요성을 없게 만든다. 두 번째는 얘가 같이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는 석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끔 교육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신경을 안 쓰죠.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왜냐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내 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매일 산책 2번 하는 것처럼 교육 시간을 15분씩 2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방울이든 연탄이든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택이나 가야지 너무 힘이 많잖아. 방울이와 석수도 언젠가 가까워질 날이 다가오겠죠. 다시 찾은 방울이네. 선생님의 조언대로 환경을 정리하는데요. 거실과 안방을 분리한 후 안방은 고양이들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따로 마련된 석수의 공간까지. 석수 앉아. 기다려. 아직은 조금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석수도 방울이도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더 이상 석수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울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한적한 우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 친구. 이 친구예요? 네. 누가 날 찾아왔냐? 얘는 이제 이름은 카오고 제가 소를 키우는데 이제 저희 우사를 지금 지키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로 반겨주는 오늘의 주인공, 우사의 지킴양 카오입니다. 녀석은 우사 둘러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조금 따끔할 거다. 난 괜찮소. 마치 순찰이라도 하듯 우사 곳곳을 돌며 소들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졸음까지 꾹 참으며 집사 형아 뒤를 따르며 소들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안 심심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들 아침밥 먹는 시간. 집사야, 애들 배고프겠다옹. 서둘러라옹. 밥 주러 가자.
카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소들의 밥을 챙겨주는 부지런한 집사. 이때 카우가 집사의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움직이는데요. 카우야, 너 지금 송아지 사료 먹는 거니? 누가 보면 네 밥인 줄 알겠어. 시식해 보는 중이다. 강아지 사료가 달아서 그런지 한 번씩 먹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지 싶어. 지켜보는 소는 황당 그 자체. 무아지경으로 흡입하는 카우. 은근 땡기는 맛이다. 밥을 먹었으면 목도 축여야겠죠? 그런데 이건 소 물통? 물마저 사료처럼 뺏어 먹네요. 아, 못 말린다, 못 말려. 그때 누군가 카우를 찾는데요. 야, 니 눈곱이 이렇게 꼈냐? 그럼. 그래.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아하, 엄마 집사도 있군요. 주룩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니야. 이리 와.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엄청 활동적이잖아. 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근데 여기가 도시처럼 이렇게 차가 있거나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가오. 나 배신한 거야? 가오 왜 형한테 안 가는데? 간식 하나로 시작된 카우의 밀당. 가오. 추루를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추루의 효과가 자식을 키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먹는 거에 넘어갔어. 줄 잘 타 너. 밥은 내가 준다. 가오. 가면 안 돼. 안 와? 카우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는 집사들. 가오야. 가오. 가오. 밀당하는 거지 지금. 가오. 밀당이 고수잖아 고양이들이. 그래, 니 나한테 와야지. 가오 뽀뽀. 잘했어. 한 번 더. 뽀뽀. 집사에게 뽀뽀해주는 고양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카오는 개예요. 얘는 고양이가 아니야. 카우는 어떤 묘연으로 집사를 만나게 됐을까? 이제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여기 그 다리 밑에서 얘가 혼자 울고 있어가지고 너무 주변에 그 엄마도 없는 것 같고 비도 다 맞은 거 막 쫄딱 젖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가. 근데 막 저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운명의 고양이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석 달 전 어미 없이 혼자 남겨진 녀석이 안쓰러워 일단 급한 대로 이곳 우사로 데려온 집사. 그런데 기특하게도 카우가 소들과 제법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 아침 우사 점검이 끝나면 양이 전용 사료를 먹으며 한숨 돌린다는 카우. 가요, 소 등 끌고 주러 가자. 그런데 집사를 뒤로 하고 혼자 우사로 들어가는 녀석. 집사야, 잠시만. 지금 응가하는 거지. 여기서 꼭 응가를 하더라고. 여기를 내 화장실로 정한 지 오래다옹. 코끝에 스치는 구수함에 소 2마리가 냄새의 근원지로 다가가는데요. 뒤늦게 기척을 느낀 카우가 당황했는지 매서운 양펀치를 날립니다. 어우, 녀석 한 성깔 하네요.
너도 나랑 친구할래? 어린 송아지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나는 어린애들은 상대 안 한다냥. 이게 웬 날벼락?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방에 불이 나게 도망가고 맙니다. 카오야, 왜 소를 때리는 거니? 어? 뭐라고? 다들 내 미치다. 너 어린 소를 왜 때리는 거야? 군기 잡는 거다. 그날 오후 추수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많아진 집사. 이건 새 장난감이냐? 바쁜 집사를 방해하는 걸로도 모자라 놀아달라고 보채기까지. 놀아. 이따 또 올게. 싫어? 녀석 집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인데요. 놔두고 어디 가냐? 직접 차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 말라고 시위를 합니다. 이따 또 올게. 집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싫어한다는 카우. 집사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게 영 서운한 모양입니다. 잠시 후 집사들이 잘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우, 뒷모습만 봐도 바빠 보이네요. 그새를 못 참고 카우가 찾아왔습니다. 집사야, 내가 도와주러 왔다. 논까지 내려와서는 집사에게 다가갑니다. 거긴 카우가 있는 곳인데? 카우의 기척을 눈치챈 집사가 재빨리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위험했던 건 아는지 모르는지 노느라 마냥 신난 녀석. 마치 한 마리의 치타처럼 논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때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녀석. 아빠 집사가 카우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카우야! 카우! 카우 어디 있어? 아이고. 자, 보자. 아우. 많이 먹어. 몸이라고 정신 없어. 천천히 먹어. 카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어? 벗어나면은 저기 도로 가면은 큰일 나. 차 다니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은 밥도 주고, 응? 소도 보고, 응? 그리고 너 임마 집 나가면은, 응? 여기보다 더 좋은데 어디 있을 것 같아? 없어. 카우가 우사에 온 뒤로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그 비둘기나 새가 오면은 또 배설물을 또 그 소 이 밥 먹는데 거기다가 막 그 싸놓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게 또 부패가 되고 하면은 또 소가 또 설사병도 올 수도 있고. 제가 오고부터는 뭐 어린애든지 어쨌든 간에 비둘기나 뭐 새가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참 아주 카우는 이 집에 뭐 든든한 지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 카우의 보금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녀석이 사냥한 새 깃털입니다. 새 외에도 우사에 있던 쥐를 카우가 잡아서 씨가 말랐다고 하네요. 그날 밤 어두워지면서 고요해진 우사. 가족들이 보이지 않자 카우는 어리둥절합니다. 다들 어디 갔냐? 이제는 퇴근 시간. 근데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카우는 혼자 숨바꼭질 중. 카우 일로 와. 카우야. 카우 형 간다. 내일 보자.
떠난다는 집사의 말에 재빨리 얼굴을 비춘 녀석. 집사를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떠나려는 집사와 붙잡는 카우. 야, 형 가야 돼.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퇴근해야죠 이제. 아, 집이 따로 있어요? 예, 좀 여기서 한 2분 거리 차 타고. 차 타고 가야 돼요? 바로 앞이. 걸어서도 한 10분? 알았다. 내일 또 올게. 어이구야. 매일 하는 이별인데 매번 애절하다고. 간다, 형. 빠이. 안녕. 내일 봐. 망부석이 된 것처럼 제자리에서 지켜보는 녀석. 집사가 떠난 걸 확인하자 쓸쓸하게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집사야, 벌써 보고 싶다옹. 하지만 곧 새로운 놀이 발견. 방금까지 서운해하던 카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금세 활기를 되찾았네요. 카우는 우사를 돌아다니며 잘 곳을 정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잡을까나? 오늘은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카우야, 어디까지 가는 거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은 것 같네요. 우사 전체가 내 집이다.